강서구에서 일어났던 전 아내 살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요. 김성수 변호사님, 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22일 오전 4시경에 있었던 살인 사건이죠.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어제 그리고 엊그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파장이 됐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피해 40대 여성의 딸이 또 어제 오후에 글을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내용에 저희 아빠는 절대로 심신미약자가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엄벌을 요청하는 이런 글이 올라왔고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해서 6만 1,000명이 이렇게 동의를 한 그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에 이 심신미약이라는 거를 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왕왕했다는 얘기죠.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 그러면서 평소에 이제 살해 협박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딸이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뭐 살해를 해도 심신미약 판정받아서 6개월이면 나올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무서움에 떨었고 그래서 이 딸이 의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니까 전 부인을 살해하고 나서 뭐 수면제를 먹고 뭐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또 뭐 어떤 뭐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 딸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딸이 보기엔 다른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의 어떤 그 쇼가 아니냐. 그리고 수면제 먹고 이런 것도 뭐 심신미약 판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계획적인 행동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남편이 경찰서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진 않았다. 그렇게 경찰은 말은 하는데 어쨌든 이 딸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금 아버지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딸과의 유족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친척들이 갖다 다 한 자리에 모여놓고 이제 그렇게 때리고 나서 걔 얼굴 이렇게 맞아가지고 진짜 누군가 싶을 정도로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여기 등촌동이면 6번째예요. 그때 사건이 있었고 나서 여성센터에서 2번을 옮기셨고요. 지방에서 잠깐 계시다가 쪽으로 가셨는데 그때도 막내 동생 길에 밟아서 갑툭이랑 테이프를 들고 가서 한번 위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사회에 안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엄마 못 키워드릴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들어가는 성격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저희한테 피해가 있을까봐 거기 약간 가족들이 지금 겁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아빠랑 이렇게 많이 장소에도 거쳐서 온다 다니면서 이제 숨을 살았던 거고 그게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 드시고 약간 그런 걸 보고 왜냐면 아빠도 그런 쪽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수시라는 말이 입대만 하고 나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왜 저렇게 불안해하느냐를 봤더니 무려 6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거기를 알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번은요 보호기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6번 중에 한 번은 보호기관까지 피신을 했어요. 지방으로도 가고요. 지금 서울에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지방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살해를 했다는 이 남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해 위협이나 위해 위협을 여러 번 했다고 그러거든요. 딸의 증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절대로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 협박도 하고 위해를 가겠다고 협박성 발언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실행에 옮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쫓아다닌 걸 보면 6번이나 옮겼는데 6번째 집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5번 다니는 동안 계속 쫓아오면서 찾아냈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가족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평소에 같이 살 때는 엄청난 폭행에 시달리고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잖아요. 아까 뭐 한쪽에 함몰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때린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끝까지 쫓아와서 숨어 있으면 또 찾아내고 숨어 있으면 또 찾아내고 이랬다고 하니 정말 그 돌아가신 그분이 느꼈을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엄벌에 쳐야 되고 저분이 수면제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심신미약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딸이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원을 올린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 청원의 글의 핵심이 뭐냐면 아예 사회와 격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게. 그렇죠. 취지를 보면은 정말
최고형에 처하게 해달라, 네. 최소한 무기징역, 사회에 격리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이유. 그렇게 돼야 엄마의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들도 두려움에 너무 떨고 있다라는 무섭다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심신미약 같은 걸로 정말 더 금방 풀려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우려하고 네. 있는데 뭐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우선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부터 계속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요. 네. 본인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발견 당시에는 뭐 만취해 있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하지만은 그런 성향, 저 사람을 살해해야지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용기를 더 얻기 위해서 내지는 나중에 감형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수면제와 술을 복용한 다음에 그런 행위를 저지르면은 이거 심신미약 설사 그 당시에 정말 정신을 잃었다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그래서 이 지금 유족들이 걱정하고 있는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형이 낮춰지는 감경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